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8월 18일에서 8월 21일 청문회 일정은 진상규명을 위해서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첫째,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의 청문회 정인 채택 문제가 난항을 겪고 있다. 세월호 침몰 사고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에 따르면 조사 대상 기관에 포함된 정부 기관 중 청와대에 대해서는 비서실과 국가안보실로 나누어 지난 7월 10일 목요일에 기관 보고를 한 적이 있다. 7월 10일 기관 보고에서 청와대 비서실의 김기춘 비서실장, 유민봉 국정기획수석, 조윤선 정무수석, 윤두현 홍보수석, 박동훈 행정자치비서관, 구원수 사회안전비서관, 장혁 국방비서관, 김영석 해양수산비서관 등 8명이 참석했고, 국가안보실의 김규현 국가안보실 1차장, 서용석 정보융합비서관, 신인호 위기관리센터장 등 3명이 출석하여 오후 2시부터 밤 11시 30분까지 기관보고를 진행한 바 있다. 또한 이번 청문회 정인으로 야당에서 요청한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 유민봉 국정기획수석, 박준우 전 정무수석, 박종준 경호실 차장, 신인호 위기관리센터장, 김주영 위기관리센터 팀장, 이명준 위기관리센터 행정관 등 7명에 대해서 야당의 제안을 받아들여 정인 채택에 동의해 주었다. 4월 16일 당일 청와대 비서실에서 11차례 대통령께 보고를 했고, 국가안보실에서 10차례 대통령께 보고를 했다. 보고의 한 축인 대통령 비서실을 비롯한 비서실장에 대해서 이미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 질의와 예결위 질의, 운영위 질의를 통해서 12시간 이상의 조사를 했다. 또 다른 보고의 한 축인 국가안보실에 대해서도 1차로 기관보고에서 질의가 이루어졌지만 야당에서 다시 요구하여 앞에서 말했듯이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종준 경호실 차장을 비롯한 7명의 정인에 대하여 동의해 주었다. 진상규명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 셋째, 현재까지 4일간의 청문회 정인 238명, 참고인 34명은 거의 합의가 이루어졌다. 중복정인으로 출석하는 김기춘 비서실장과 경호실 제1부속비서관인 정호성, 유정복 전 안전행정부 장관 등 3명에 대한 정인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청문회를 개최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다. 정쟁이 아니라 진상규명을 위한 청문회라면 여야 원내대표 간에 합의한 8월 18일에서 8월 21일의 청문회 일정은 꼭 지켜져야 한다. 4. 1997년 8월 주식회사 주세모가 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했을 당시 부채가 3,673억 원이다. 다시 하겠습니다. 1997년 8월 주세모가 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했을 당시 부채가 3,673억이다. 2005년 3월 600억 원의 채무를 변제해줬다. 2007년 12월 특히 참여정부 임기 한 달을 남긴 시점에 법원 인가로 754억을 탕감해주고 출자 전환을 통해서 1,155억 원의 채무를 탕감해줬다. 결국 주세모는 유병원의 아들과 지인으로 구성된 세모들이라는 유령회사에 168억 원에 인수된다. 부도 후 10년을 끌던 주세모는 참여정부 임기 한 달을 남기고 집중적으로 부채 탕감이 이루어졌다. 이에 대한 의혹이 있는 것이 분명하다. 의혹은 풀어야 한다. 참여정부 당시 비서실장인 문재인 의원에 대한 정인 채택은 이러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송영길 전 인천시장도 세월호의 소속사인 청해진 해운에 대해 2013년 인천지역 물류대상을 수상하면서 직접 참여해서 수여하였다. 그 내용이 좀 복잡하다. 물어볼 내용도 많다. 정인 채택이 꼭 필요하다. 5. 야당에 제안한다. 우선 기타 정인에 대한 출석 요구서를 오늘 중으로 발송하여 합의한 대로 18일부터 청문회를 실시하고 쟁점이 되고 있는 나머지 5명 김기춘, 정원성, 유정복, 문재인, 송영길 정인에 대하여는 8월 20일까지 여야 간 협의를 통해서 할 것을 다시 한번 제안한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한 8월 18일에서 8월 21일 청문회 일정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청문회가 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 새누리당 위원 일동 이사입니다.